자, 오늘 이야기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헷갈리는데 한 번쯤 꼭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비보호 좌회전과 비보호 우회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교통 전문가 이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제가 기다렸던 컨텐츠인 것 같아요.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 그 운전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운전 한 10년 정도 됐는데 아. 굉장히 운전을 잘 즐기고 아주 뭔가 좀 그런 분들한테 조금 오늘 찔릴 수도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혹시 비보호 좌회전 언제 하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설명이요? 네. 이 자리에서? 이거 뭐 편하게?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거는 일단 평범한 좌회전이 아닌 거죠. 약간 보호가 안 되는 느낌. 약간 비보호 좌회전. 위험한. 예. 안 되겠다.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그러니까. 비보호 좌회전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비보호 우회전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를 우린 경험상 이렇게 눈치 이런 걸로 많이 하지 정확하게 규칙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도 많이 오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 경력이 어느 정도 되면 눈치껏 보면서 다녀도 무방한 건 아닐까요? 근데 저는 일단 비보호처럼 헷갈리는 걸 왜 만들어 놓은 건지 사실 그게 의문이에요. 비보호는 왜 만들었죠? 비보호처럼 헷갈리는 걸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참 어려운 점이 있죠. 네. 근데 사실은 비보호 좌회전 우회전은 차량의 흐름을 더 빨리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좌회전을 해야 될 때 네. 보호를 하게 된다는 건 신호를 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좌회전 신호를 줘야 되면 다른 차들이 못 가고 멈춰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좌회전 차량 대수가 현저히 적으면 그리고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면 일부 구간에서는 신호를 주지 않고 언제든지 좌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는 그런 교통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부에서 허용이 된다는 건데 네. 그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직진 신호가 떨어졌었을 때 네.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이렇게 없다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에 오는 차량과의 안전이 확보된다면 할 수 있는 좌회전입니다. 그러면 청색 신호만 해결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냥 차 안 오면 꺾으면 뭐 위험한 건 없나요? 비보호 좌회전에 사고가 어디서 나는가 하고 생각해보면 네. 맞은편 차로부터 사고가 나는 경우는 되게 적어요. 파란불 신호에 상대방 차가 오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앞차와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좌회전을 하는데 맞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좌회전을 하면 이쪽에 있는 신호등이 보행 신호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맞은편에 오는 차를 피해서 좌회전은 성공했지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보행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힘차게 샥 잽싸게. 좌회전을 했는데 네. 보행자가 딱하니 건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실제로 좌회전 하자마자 사람을 맞닥뜨린다면 꽤나 위험하겠어요. 네, 그렇죠. 직진 신호를 받는다는 건 양쪽에 횡단보도도 같이 켜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맞은편에 오는 상대방 차 당연히 봐야 되지만 그 후에 있을 보행자 신호 요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보행자는 워낙 약자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에서는 첫 번째 청색 신호를 보고 좌회전한다. 네. 두 번째 보행자를 꼭 고려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행자를 판단하지 못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죠. 보행자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네. 맞은편 차만 보고 걔만 피해서 좌회전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보행자들을 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안전할 때 좌회전을 시행해야 됩니다. 비보호 우회전도 위험해요. 비보호 우회전. 예, 들어보셨어요? 비보호 아니요. 우회전? 그냥 우회전해야지 했는데 비보호 우회전은 사실 오늘 처음 들어봐요. 예, 보호냐 비보호냐의 차이는 신호등으로서 신호 진행 방향의 그 진행 조건을 줬느냐 안 줬느냐인데 우리는 우회전할 때 대부분이 비보호 우회전이죠. 그러니까 신호등에 우회전은 우측으로 가세요라는 신호등은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회전은 비보호 우회전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우회전을 정말 매일 하루에도 너무나 수차례 우회전을 하게 되는데 진짜 이거는 너무 헷갈려요.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네. 바뀌었어요. 안전성 측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발생시켜서 수정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을 한 거고 보험 관계도 있었던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비보호 우회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서야 되는데 언제 서야 되느냐. 먼저 네. 내 진행 방향의 보행 신호. 그리고 이제 우회전을 하면서 또 횡단보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때 무조건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방금도 정지했는데 또 가서 또 정지를 또 합니까? 정지를 하고요. 보행자가 있다라면 건너면 안 되고요. 당연히 그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빨간색으로 되면 보행자가 없으면 그때 지나갈 수 있는. 근데 상황입니다. 뒤에서 저를 막 답답한 운전자처럼 취급을 하고 왜 안 가고 있냐 이러면 어떡해요? 나가서 맞서 싸우나요? 나 잘하고 있는데 왜 참으셔야죠. 네, 참아야 되고. 참을성이 잘 없어가지고. 예,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사람 뒤에 사람이 교통법규를 잘 모르는구나라고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너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맞설라고 하지 마시고 넘겨주고 한 번 웃어 넘기면 네. 한 1, 2초만 참으면 끝날 일인데 거기에 이제 흥분을 해서 너가 맞고 내가 맞고 틀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큰일 거는 나죠.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서 있는 차에게 뒤에서 이제 압박을 줘서 크랙션으로 압박을 준다든가 맞아요. 이러면 이제 위협 운전이 됩니다. 더 큰 처벌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우회전 상황에서의 크랙션은 쓰지 않는 게 좋고요. 그건 절대로 위험한 상황이 있잖아요. 이걸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런 데서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확실한 건 일단 끝까지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져 있다면. 여기서 멈춘다가 어떤 뜻일까요?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밟다. 브레이크를 밟는 게 멈춘 거다. 앞에 계기판에 속도 게이지가 있잖아요. 네. 이게 0이 돼야 정차가 되는 겁니다. 오, 이렇게 그러니까 살살살살살 하고 살살살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지는 속도 게이지가 0이 되는 상태를 갔냐, 갔으면 정지를 한 거고요. 가지 않았으면 정지하지 않은 게 됩니다. 그럼 건너는 보행자들이 이제 다 건넜어도 아직 한참 초록불이 남아 있어도 기다리는 게 맞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 보행자들, 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은 지금 파란불이 깜빡깜빡 거릴 때도 뛰어가려는 분들이 있으세요. 맞아요. 갑자기 뛰어오죠. 물론 잘못을 따지면 누구의 잘못이 크냐 뭐 이런 얘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행자를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 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방어운전 측면에서 불규칙적인 행동을 하는 보행자라도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가끔 자전거도 확 하고 들어올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깜빡깜빡거리잖아요. 네. 파란불이. 그러면 더 빨리 가가지고 거길 건너가려고 하는 그런 진짜.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도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회전 차량을 우회전 위한 전용 신호. 약간 밑에 달려있는 네, 예. 네. 우회전 전용 신호라고 하는데 아. 요즘에 우측 화살표가 있는 신호등이 그 보행 신호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호 신호등인 거죠. 보호 우회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파란불이 있었을 때 우회전해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역시 뭐 보행자를 고려해서 보행 신호들은 같이 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보호가 아니라 보호 우회전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었을 때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좀 더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회전 신호를 여기저기 다 달면 되지 않을까요? 모든 건 예산과 경제적 그 효과가 필요한데요.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곳들에 우선 설치를 하고 아마 확대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고가 잦은 곳, 뭐 어린이들이 다니는 통학로 이런 쪽에 먼저 설치를 하고요. 사고 빈도와 그다음에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법규 측면에서도 좀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이 왜 이렇게 비보호 사고가 많이 나냐에 대해서는 또 뭔가 좀 다른 요소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큰 역할을 한 게 문화입니다. 문화. 예, 교통 문화. 예전에 막 아무 데서나 불법 유턴하고 아무 데서나 좌회전 우회전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말하자면 매너가 생긴 거죠. 그 우회전 좌회전도 안 하고 위협 운전도 안 하고 이래서 좀 사고가 줄어들고 있고요. 비보호 우회전 좌회전들이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네. 지켜주니까 그 사고가 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그 마음이나 이런 습관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 뭔가 나만 가는 길이 아니라 주변도 많이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비보호 좌회전은, 비보호 우회전은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답니다. 보호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옆, 앞, 뒤, 그 다음에 보행자까지 다 포괄해서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이 선택을 했다는 걸 꼭 생각하지 않으면 예,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그 정도면 그럼 눈이 한 4개 달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좌측도 고개를 돌려서 보고 우측도 보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만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운전 베테랑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조금 부끄러워지고 약간 찔리긴 하는데 참 운전은 그냥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정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국민행동 5령 박사님이 예. 짚어주실까요? 네,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표지판에 있는 밑에 하단에 있는 글씨를 보셔야 됩니다. 1.5톤 트럭만 할 수 있다라든지 버스만 할 수 있다든지 조건이 더 달려 있습니다. 그 조건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비보호는 녹색 신호에 움직이는 겁니다. 적색 신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녹색 신호에 움직인다는 걸 감안하시고 네. 그리고 모든 건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비보호 좌회전 우회전은 모두 횡단보도 그러니까 보행자와 마주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행자 보호를 힘써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 5번째는요. 모든 우회전은 비보호가 아닙니다. 일부 우회전은 보호도 있습니다. 즉 청색 화살표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차로에 있는 큰 신호등만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에 걸려있는 작은 신호들도 보시고 우회전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우리가 일부 보호 우회전이 있다는 걸 알고 요거의 규칙을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이렇게 5가지로 기억할 수 있게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박사님 좀 이것과 관련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습관은 잘 들이면 편하지만 잘못 들이면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선 규칙은 정확히 알고 네.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이런 안전 문화가 더 확산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딱 운전하다가 비보호 표지판을 마주쳤을 때 오늘의 이야기를 꼭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딱 그건 것 같아요. 비보호 좌회전을 봤다. 그러면 청색이냐? 청색 오케이. 그리고 내가 가려는 진행 방향에 보행자가 있느냐? 보행자 오케이. 청색 보행자. 청색 차 안 오고 보행자. 예. 이러면 완전 완벽한 그렇죠. 비보호 전문가. 비보호 전문가.